오케이, 갑시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축구 먼저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울산 골 넣으면 알려주세요. 울산 골 넣으면 알려주시고 보자. 나 노르웨이 축구 따로 뭐 크게 분석은 안 할 거고, 보대가 지난 경기 비겼습니다. 우리 2.5 프레임 봤었을 때 사네피오는 지난 경기 이제 경기 잘 해놓고 2대1로 졌는데 2.5 프레임 봅니다. 대글님이 여전히 좀 지쳐있는, 조금 지쳐있는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그런 기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엔보다는 프렌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사네피오가 지난 경기 또 못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할만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일정이 좀 타이트하기는 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진짜 잘 가봐야 고배당 찍거나 이제 부주력 정도. 왜냐면은 보대는 25일날 경기했는데 여기 사네 쟤들은 27일에 했잖아. 그래서 물론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전 경기 대비는 더 쉬긴 했는데 오늘 경기로 따지면 타이트하기는 해요. 더. 그리고 보대는 연속 홈에다가 사네는 연속 원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2.5% 보긴 보는데 있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땡기지 않는다. 그리고 브라운드 여기 크리스티. 브라운은 상당히 주도적인 축구를 합니다. 크리스티는 당연히 브라운보다 약체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서 이제 역습을 가져갈 텐데, 크리스티가 이게 역습이 과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난 로젠보리전에도 이제 뽀록골 하나 넣고 그냥 계속 밀다 결국 역전까지 허용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크리스티가 홈에서는 좀 비비긴 했습니다만 오늘 원정 경기에서 확실히 열세다. 뭐 일반승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마엔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전 유로파 컴퍼 결승이고 그리스에서 열립니다. 수일님 고맙습니다. 72개나 주셨네. 드렸고, 미국 축구는 아침에 갑니다. 아침에 가고. 울산 뭐하냐, 65분인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스에서 열려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팀입니다. 그리스 팀이야. 사실상 거의 홈 경기입니다. 물론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올림피아코스도 리그 내에서 라이벌 팀들이 많다 보니까 피오렌티나를 응원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자국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훨씬 위치, 경기장 자체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피오렌티나는 뭐 아탈란타 경기가 사실 뭐 4일 뒤에 이번 주 일요일인가 잡혀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물론 이 경기 플라인으로 나올 거기는 해요. 다만 올림피아코스 감독이 이름이 뭐였더라? 맨딜리바르. 기억났어. 맨딜리바르 감독이 지난 시즌 세비야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세비야 감독이고, 지난 시즌 세비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로파 우승했어요. 지금 올림피아 감독. 그리고 맨시티와의 슈퍼컵, 이때 맨시티 개똥배였거든 형님들. 1대1 무승부. 연장 가서 졌나? 아니 승부차기에서 졌나 이겼나 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때 1.2배인가 막 받았는데 세비야가 엄청 잘 비볐어요. 그러면서 1대1 무승부까지 켰었고, 이 감독이 확실히 그락구가 있다. 이런 대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막 전술적으로 엄청 막 전술가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신 뭐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잡아주고 선수들한테 동기부여 심어주는 그런 감독이야. 그래서 수비만 집중하면은 역습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걸로 아스톤빌라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템팩하기보다는 적당히 수비 위주로 하면서 역습 찬스를 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피오렌티나가 작년에도 사실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그때 웨스트햄한테 졌지. 웨스트햄한테 떨어지면서 지금 두 번째 재수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위치도 그렇고 이 감독의 또 그런 부분들, 수비적으로 또 잘 해줄 수 있는 부분, 역습이 또 뛰어난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리스에서 열리니까 사실 피오렌티나 쪽으로 찍기가 좀 빡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올림피아코스 풀에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가 이 감독이 시즌 중간에 부임했는데 부임 이후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저 지난번에도 이제
유럽 대항전 할 땐가? 아스톤 빌라전 땐가? 그때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걸린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프렌에 언더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비적으로 하니까 지난 두 번의 그런 컵 결승에서 다 1대1 언더긴 했어요. 뭐 이쪽 사이드로 이렇게 보고요. 쪽지 드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물 부러 갑시다. 울산 제발 한 번만 해도. 신시대 신시대 세인트루이스. 오늘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에버트를 털면서, 에버트가 역시 지난 경기들 좀 많이 던지고 휴식일도 평소보다 하루 더 받았던 게 좀 문제였는지 세인트루이스 타선에 무너지면서 뭐 제가 봤던 프렌 언더 다 해줬는데, 내일은 일단은 몬타스 대 저 팔란트. 몬타스는 뭐 다 아실 거고, 팔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땜빵 선발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몬타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불안한 내용이에요. 제구도 불안하고 구위도 사실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 당연히 떨어졌고, 오클랜드 시절보다 포심도 뭐 많이 맞아가고 있는 와중에 스플리터도 제구 불안으로 많이 맞아가면서 글쎄요, 오늘도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앤드리 팔란트는 원래 저 자리 마츠 자리인데 부상으로 빠지고, 또 중간에 리베레토가 또 땜빵 선발로 나왔었는데 잘 못하니까 지난 경기 불펜으로 그냥 쓰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지지난 시즌에 팔란트가 선발 경험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올리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방어율은 지금 6점대잖아. 저거 올 시즌 4월 중순까지 불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선발로서 기록이 아니에요. 올 시즌 4월 중순까지 이제 불펜 쓰다가 그냥 마이너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선발 준비했어. 선발 준비. 그래서 마이너 선발 기록은 선발 등판 기록은 4경기에서 총 16이닝, 볼넷이 13개, 이닝당 거의 하나씩 주고, 근데 자책점은 2.2예요. 볼넷은 존나 줬는데 나름 잘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고 세인트루이스가 올리는 부분인 것 같고, 재작년 선발 나왔을 때 등판 기록은 컵스 원정에서 4이닝 1실점, 신시내티, 또 오늘 맞대결 상대죠.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5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그리고 피츠와의 홈 경기 3회 이제 2실점하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보스턴 원정 5와 3분의 2이닝 2실점, 마이애미와의 홈 경기 7이닝 2실점, 애틀란타 원정 4이닝 7실점 개 털렸죠. 애틀 원정 가서. 필라전도 5와 3분의 2이닝 3실점 잘 버텼고, 그 다음 신시랑 두 번 붙었어 작년에. 신시와의 홈 경기 5이닝 3실점. 그래서 신시 전에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텼던, 한번 5이닝 무실점에 한번 5이닝 3실점 뭐 이렇게 잘 버텼었는데, 마지막 경기는 워싱턴전 8이닝 무실점했다고 지지난 시즌에. 어쨌든 패스트볼이랑 싱커가 90말 중후반 때 구속은 좀 잘 나와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변화구들 섞어 던지는 유형인데 고점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타이밍에 뭔가 호투를 기대하기에는 호투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 재작년에 잘 던졌고 지금 마이너에서 어쨌든 간에 좀 던지다가 올라왔잖아. 그래서 호투 할 수도 있는데 신시내티가 타선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보니까. 근데 막 엄청 기대하기까지는 어려운 자원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선발에 있어서는 몬타스가 조금 낫거나 혹은 비슷비슷하게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좀 오리무중의 사이즈인데 저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세인트루이스가 할 만한 것 같아요. 할 만한 것 같아서 뭐 승패로 갈 거면 세인트루이스 프렘 보고요. 언어반은 9.5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양 팀 다 선발이 불안하죠. 기본적으로 9.5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넘어가고 텍사스 대 애리조나. 오늘 선발 갑자기 이발디 나오더라. 깜짝 놀랐는데, 더닝 나오는 줄 알다가. 이발디가 사실 5월 말에 복귀 이슈가 있었는데 계속 안 나온다 하고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이발디를 털었음에도 애리조나가 진짜 빡다가, 와 이발디 내려가니까 오히려 더 못 털더라. 더 안 되더라. 어쨌든 그랬던 부분인데, 내일은 더닝 대 넬슨. 이거는 솔직히 선발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바 찍는 게 맞는 매치이지 않나 싶은 경기죠. 뭐 더닝도 똥볼인데 뭐 슬라이더 하나 괜찮은데 나머지 볼질 옵션도 있고 뭐 장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불안한 선발이고,
넬스는 볼지는 잘 안 하는데 그냥 많이 맞아요. 그냥 계속 맞아. 지난 다저스전에 후루꾸로 좀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안타를 너무 많이 내주고 있는 게 변수인데, 어쨌든 서로의 빠따가 상대의 불안한 선발들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해 보이는데, 빠따는 지금 제가 봤을 땐 텍사스가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거 같은 경우가 사실 초반에 부상에 대한 여파로 좀 부진했던 경기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좀 치더니 확실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거 자체는 에이스 역할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애리조나는 일단은 마이애미 시리즈부터 계속 안 터지거든요. 다저스한테 뭐 영혼을 다 팔아버렸는지 위닝 한 번 하고 계속 안 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오늘 더닝 상대는 솔직히 점수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볼질에서 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로가 좀 점수를 낼 만한 사이즈로 보고 다득점을 좀 보고요. 타선 좀 터져라 제발. 승패로 갈 거면 텍사스가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홈 더닝이고 빠따가 좀 더 낫기 때문에 텍사스 승에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샘프 대 필라. 오늘 제가 필라를 주력으로 찍진 않았거든요. 원래 안 갈 뻔했어. 서브에 맨 마지막에 필라 적혀 있었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긴 가야 되나 싶어서 그냥 넣었는데 여지없이 못 이기더라. 야구 싫어하는데 불부 분석 건넸다고? 요즘 야구만 봐 맨날. 어쨌든 간에 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라 타선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알렉본도 이상한 짓 거라고, 하포도 갑자기 콜로전 마지막 경기부터 이상하게 안 돌아가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카스테야노스 얘네들 지금 다 못 쳐. 치는 애가 없어요. 치는 애가 슈아버 하나만 치는데, 슈아버는 애초에 뭐 큰 거를 기대하는 선수잖아요. 딸깍을 뭐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지. 다른 선수들이 그래도 쳐줘야지 좀 점수가 나는 부분인데, 필라델피아가 원래도 사실 타선에 기복이 있는 팀인데 지금 확실히 그런 타이밍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 그래도 워낙 강한 타선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게 좀 걸려요. 상대 선발이 오늘 카일 해리슨, 충분히 솔직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공략해볼 만 하거든요. 변화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해리슨 같은 경우 포심 위주로 던지다 보면은 결국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뭐 산체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땅볼 유도, 뭐 싱커 자체는 많이 맞아 나갑니다만 체인지업 위력이 상당히 좋죠. 이닝은 많이 못 먹을 때 있어도 점수는 많이 안 줘요. 다만 이 새끼가 불안한 게 뭐냐, 왜 산체스 경기 때 필라를 안 찍냐, 승운이 없어요.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그렇게 잘하고 지금까지 솔직히 잘했잖아. 불과 한두 경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10경기에 2승밖에 없어. 그럼 이 새끼가 쳐맞아서 그런 거잖아. 방어율 2점대야 지금. 근데 2승밖에 없어. 이래서 산체스 나왔을 때 필라를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어제 휠러까지도 존나 잘 던졌습니다만 빠따가 식어가지고 안 터졌잖아. 그래서 좀 애매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해리 조금 샘프가 그래도 투수가 괜찮아서 모르겠는데, 해리스는 줄라면 또 점수 많이 줄 수도 있는 놈이거든요. 최근 등판 기록도 매치 전인데 5이닝 5실점 4자책이긴 합니다만, 콜로전에도 5이닝 3실점, 신시전에 5이닝 3실점 못 믿어. 근데 필라가 타선이 식었기 때문에 이게 식으면 아무리 병신이 올라와도 못 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는 저는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고, 승패로 갈 거면은 원래 약간 해주던 애들이 못 해줬잖아요. 솔직히 승패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휠러도 그렇고 해줘야 되는 애들이 못 해줬잖아. 귀신같이 이럴 때 좀 산체스같이 원래 못 해주던 애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필라델피아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입전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보고요. 울산 골 없나요? 뭐해, 77분인데 진짜로 울산아 한 골만. 그리고 샌디 대 마이애미. 어쨌든 제가 사실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언더를 보는 게 맞았는데 거기서 마이애미 프렌 좀 에바긴 했어. 루자로도 호투를 볼 거면 그냥 언더 치는 게 맞았는데 제가 결론 도출을 잘못했죠. 루자로는 잘 던졌는데. 네, 일단 지난 양키스전에 후들겨 맞았던 다르비슈 대 지난 저 누구야, 애리조나전에 완투를 했던 브렉스턴 게럿 간의 대결인데, 일단은 다르비슈 같은 경우 한창 잘 던지다가 양키스전에 엄청 쳐맞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마이애미 빠따가 지금 시리즈 내내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약간 좀 세탁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지난 양키스전이 너무 쳐맞아가지고 흔들림다 보면은. 또 지난 경기들 워낙
잘 던졌었고 계속 무실점하다 양키스한테 후들겨 맞은 거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마이애미 빠따로 갔을 때 후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게럿이 어쨌든 지난 애리조나전에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그냥 잘 던지는 것도 아니고 완투를 해버렸어요. 아마 커리어 첫 완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애초에 나름 가락구는 있는 투수기는 해요. 지금 방어율 5점대, 그러니까 시즌 시작이 너무 부상복귀 이후에 처맞아서 그렇지 구위가 강하진 않아서 무섭진 않은 투수긴 합니다만 까다로운 느낌의 투수거든요. 제가 지난 애리조나전도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게럿이 지난 부상 복귀전이나 그 상대가 어디였지? 필라전이랑 매츠전 했을 때도 그렇고, 필라전은 그냥 그랬었고 매츠전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호투할 만한 요소들이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보인다. 크게 쫄린다. 귀신같이 이거 뭐야, 그때 갈렌이었잖아. 투수전 나오면은 마지막에 치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더까지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완투까지는 나 솔직히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멘트를 했는데 진짜 완투로 해버렸어요. 어쨌든 오늘도 샌디에이고 타선, 더군다나 게럿이 자완입니다. 샌디에이고가 자완 상대로는 그렇게 사실 강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상당히 호투할 만하다 라는 마인드로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다루비쉬가 뭐 깔끔하게 막아주듯, 게롯도 제가 볼 때는 원래 좀 깜냥 안 되는 애들이 한번 호투하면은 세금 내거든요. 그래서 좀 처맞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호투할 가능성이 높아. 적어도 콜스 정도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매치 대 다저스인가요? 지금 오늘 있었던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이제 다저스가 이겼습니다. 다저스 경기 어디 갔어? 어제 제가 방송 때 분석은 따로 안 했는데 언더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뭐 언더 글라스노우 경기, 근데 뭐 7점 나면서 언더가 뜨긴 했는데, 어쨌든 뭐 글라스노우 대 맥일 불펜에서 터져서 다저스가 5대2로 이겼고요. 선발에서는 맥일이 잘 던졌죠. 맥일이 확실히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뭐 올 시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퀸타나 대 게빈 스톤의 호투로 다저스가 3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두 번 다 언더가 떴어요. 오늘 더블헤더. 그러니까 오바가 나면 여기서 나는 게 맞기는 해. 선발 봐봐. 팩스턴 대 이제 올 시즌 복귀전이죠. 데이비 피터슨. 여기서 나는 게 맞아요. 팩스턴 제가 지난 경기도 등신 거렸는데 결국 신시내티한테 개쳐 맞았고, 피터슨이 그나마 좌완이기는 해요. 작년 11월에 이제 고관절 수술 받고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이고, 아마 더블헤드에서 했던 것 같은데,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A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리앱 등판 이후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첫 등판입니다. 선발로서. 일단은 뭐 더블A에서 상당히 호투를 했었고, 뭐 23.2이닝 35개 볼넷 3개 ERA 1점대인데, 근데 더블A여가지고 사실 뭐 그건 없는데, 어쨌든 자완이라는 좀 변수는 확실하게 좀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다저스 상대로 약해요. 자완인데 다저스 상대로 약했어. 지금까지 전적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다저스 상대로 좀 약했었고, 작년 기록은 이제 기본적으로 볼쟁이에다 방어율도 5점대였습니다. 재작년 기록은 방어율 3점 후반대, 역시나 볼쟁이였고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울산 골이라고? 그렇지, 울산. 제발 부만 해줘. 울산 하나 이기는 거 바라지도 않아. 무승부만 제발. 한 먹자. 오죽 먹고 가자. 어쨌든 중계 좋습니다. 계속 분석 이어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팩스턴도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지난 경기 드디어 신시한테 한번 크게 털렸고, 오늘도 기대치가 높아 보이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매치가 지난 오늘 더블헤더 두 경기 타선이 진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물론 상대 선발이 글라스노우기도 했고, 글라스노우는 좀 공략하긴 했습니다. 오히려 불펜 못 털어서 그렇지. 그리고 게빈 스톤한테도 꽁꽁 묶였고 뭐 했던 부분이라, 이게 원래 선발 보면 딱 다저스 때 매치 이 선발로 하면 오바 찍어야 되는데 흐름이 애매해. 흐름이. 그러니까 다저스 타선도 사실 지금 막 믿을만한 타선이 아니잖아요. 매치도 그렇거든요. 좀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형님들이 뭘 찍어도 솔직히 할 말 없다. 매치업 상으로는 오바예요. 시리즈도 두 경기 연장 언더 났고 이제 오바 날 타이밍이거든.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 다시 언더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더군다나 매치 같은 경우도 자완 불펜도 자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라일리 부상에다가 디크는 최근에 흐름 별로 안 좋고, 오늘도 결국 프리먼한테 안타 주고 비자책이긴 합니다만 점수 줬죠.
나머지 한 명이 워커인데 솔직히 기대치가 높은 놈은 아니고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안 갑니다. 그냥 좀 느낌 그래가지고 안 가요. 그래서 형님들이 알아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바로 봤어요. 일단 저는 오바로. 근데 그림 자체가 뭔가 조금 이건 오바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이 선발을 못 참지 하고 원래 오바 들어가야 되는데 올 시즌 하도 투고 타저에다가 지금 뭐 다도스 타선도 지금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갔어요. 무서워서 못 찍겠어. 그리고 볼티 대 보스턴, 번스 대 이제 크로포드. 뭐 번스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시간도 9시 넘었어. 야 벌써 9시 넘었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볼티모 에이스 피처에다가 뭐 역시 사이영 피처다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잘 던지고 있어요. 뭐 승운이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크로포드가 최근에 문제인데 예년 시즌들보다 올 시즌에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아니다. 크로포드는 언급을 안 했고 맥기를 그렇게 언급했는데 지난번에 맥기를 첫 등판 때 스프링 캠프부터 올 시즌의 기대치가 좀 높다. 확실히 뭔가 좀 보여주고 있다 캠프부터. 근데 그 중에 하면 크로포드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크로포드가 올 시즌 굉장히 잘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5월달 성적이에요. 3, 4월 동안 방어율이 1점대였는데 5월달 방어율이 지금 4.66. 확실히 지금 방어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좀 불안한 모습도 있고 피홈런도 올 시즌 4개 있거든요. 전부 다 5월에 맞았어요. 이게 사실 한창 좋았을 때 크로포드라면은 7.5 언더가 제일 무난해. 번스 웬만하면 1, 2점 안에서 막을 거고 뭐 크로포드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고 뭐 둘 중에 한 명 무실점할 수도 있고 불펜 볼티 불펜 괜찮고 보스턴 불펜도 뭐 나와줄 때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잖아요. 언더인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고민할 만한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포드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보스턴 상대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시금 연달아 쳐맞진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언더 찍거나 그냥 언더 찍거나 아니면 그냥 볼티모 번스 믿고 볼티 승 찍거나 둘 중에 하나는 골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뭐가 더 나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요즘 분석할 때 뭐가 더 나아 보인다 하면 진짜 확실히 그쪽이 낫거든요. 어제 클불도 오바가 나아 보인다 했잖아. 근데 요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뭐 고민해서 갈만하지 않나 라고 보고 미네 대 이제 캔자스. 이건 일단 배당이 좀 수상해요. 베일리 오버 대 세스루고 미네 대 캔자 엄대 엄매치 팀 매치에다가 지금 선발 루거가 올 시즌 뭐 사이언급으로 지금 잘 던지고 있는데 미네가 정배입니다. 오늘도 미네소타가 마지막에 좀 불안했거든요. 지지난 경기도 마지막에 불안했어. 오늘도 무사 1-3루에서 대주자 내고 대타 썼는데 대주자 도루하다가 물론 상대 코레아가 슈퍼 플레이 하긴 했습니다만 막아줬었고 뭐 거기에 이제 풀카운트에서 이제 삼진 당하면서 거의 창조병살급으로 이제 갑자기 기울어가지고 이제 그냥 무득점으로 끝냈는데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 확실히 루거 같은 경우는 좋기는 한데 이게 세부 기록으로 봤을 때는 루거가 이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루거가 1점 뗀 게 사실 말이 안 돼. 애초에 플루크 시즌 맞아요. 루거 올 시즌 루거 은퇴할 때까지 이 정도로 잘 던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 시즌이 진짜 거의 플루크 시즌. 상당히 좋은 시즌인데 기록상으로는 뭐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3점대 투수급이야 기록은. 근데 이상하게 잘 운도 따르고 그냥 기운이 좋으니까 잘 맞고 있는 거지. 본인도 거기에 힘입어서 더 집중해서 던지는 것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미네소타가 정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그래도 루거가 어쨌든 간에 잘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켄자 프렌 찍거나 루거가 불안하면 오바로 가야 되지 않나. 루거가 최근에 조금씩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을 넘기면은 다시 잘 던지기는 해요. 한 경기 내에서 한 번 정도 불안한데 그거만 넘겨버리면 바로 또 잘 던지거든. 그래서 오바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점이 좀 낮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불펜이 좀 터지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미네소타도 뭐 듀란 연투했기 때문에 내일은 못 올라올 거고. 그래서 오바로 이렇게 보고 미러키 드 컵스 이마나가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은 뭐 당연히 이마나가가 압도적으로 좋고 불안 요소는 그거예요. 이마나가가 9일 휴식을 받았습니다. 그 전 경기들 사실 이마나가가 조금 중간중간에 좀 위태위태했던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저기 뭐 한 번은 샌디존이었나?
7회, 8회인가 올라왔다가 투런 결국 맞고 내려갔고, 뭐 애틀전이었나 그때도 조금 불안했었죠. 근데 꾸역꾸역 어떻게 잘 막아가지고 무실점을 했었고, 최근에 조금 힘든 피칭의 내용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인지 9일 휴식을 쥐었는데, 뭐 듣기로는 뭐 일본 그 리그에서 일본 야구 쪽에서는 원래 휴식일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익숙하다라고는 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휴식일을 많이 줬다라는 것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좀 불안한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그 리듬감이나 또 그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고, 반대편에 이제 브라이스 윌슨은 뭐 커터랑 싱커 위주로 범타 유도하는 그냥 투수입니다. 크게 위력적이진 않고요. 방어율 뭐 2점대긴 합니다만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을 먹어준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닝을 많이 못 먹고 매 경기 지금 최근에 피홈런 맞고 있고, 뭐 어쨌든 실점 자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만하가가 잘 던질 걸 생각한다면은 뭐 2, 3점 뭐 많이 주면 3, 4점까지도 줄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만하가 훨씬 우위인데, 문제는 불펜이 문제예요. 불펜이. 그러니까 어쨌든 컵스가 웨스네스키랑 레이터도 지금 연투를 했고, 기본적으로 불펜에 부상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믿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이만하가가 계속 한 제가 볼 때 7, 8이닝까지 먹어줘야지 확실히 컵스 승이지, 6이닝 던지고 내려간다? 불펜에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팀의 시리즈도 지금 좀 불펜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그죠? 오늘은 미러키가 불러냈고 연장 가서 결국에 쳐맞고 오바까지 띄우더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발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만하간데, 불펜을 못 믿겠어, 불펜을. 그렇다고 뭐 미러키 불펜이 뭐 확실하게 또 뛰어나다까지는 또 모르겠고, 미러키도 어쨌든 간에 좀 쓰긴 썼거든요. 오늘 또 선발이 일찍 내려와가지고 주구장창 많이 썼잖아. 지난 경기 또 이겨가지고 또 썼고. 그래서 조금 여러모로 불펜에서 뭐 어디 하나가 좀 점수 좀 주고 좀 불안하게 좀 갈 수도 있다. 시리즈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무조건 이만하가로 컵스 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불펜이 원래 막는 게 정배기는 해요. 그렇잖아. 아무리 방어율이 높아도 막는 게 정배기는 해.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불안불안한 게 어떻게 꾸역꾸역 맞기를 좀 바라면서 컵스 승으로 보겠습니다. 컵스 승. 마지막 에인절스 대 양키스. 오늘은 확실히 양키스가, 어제는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코르테스의 원정 성적과 캐닝의 호투의 가능성. 딱 제가 예상했던 5이닝 30점 줬는데, 거기서 이제 불펜에서나 뭐 좀 점수가 안 나더라고. 저는 프레는 차마 못 찍겠어가지고 오바로 틀었는데 그냥 프렌 찍는 게 맞았나봐. 확실히 자완 상대로 에인절스가 기록도 좋았고 캐닝도 버텨줄 만한 사이즈였기 때문에, 코르테스가 또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았는데 프렌 배당 믿고 그냥 프렌으로 볼 걸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타일러 앤더슨 대 루이스 힐, 둘 다 이번 시즌 뭐 굉장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힐은 진뚱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게리콜 이 빠진 지금 양키스 선발에서 에이스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은 이제 뭐 경험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던지던 대로 던지면은 제가 볼 때 점수 웬만하면은 1, 2점 안에서 막습니다. 무실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일러 앤더슨 같은 경우도 뭐 자완이고 올 시즌은 굉장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양키스 타선 앞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세금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애초에 막 구위가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똥볼러잖아, 똥볼러. 올 시즌 유독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똥볼러들이 좀 잘 던지고 있는데, 뭐 오늘 양키스가 패배를 하면서 에인절스와의 상대 연전이 4연패입니다. 4연패. 여기서 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앤더슨도 기록적으로 지금 2점대 내용의 좋은 피칭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운이 따라주고, 이 새끼 밥입도 존나 낮을걸? 밥입도 제가 알기로 2R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낮잖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오늘은 그래도 양키스 쪽으로 볼만하다. 양키스 마헨 보겠습니다. 양키스 마헨.